2024년 10월 11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반면 2차 전지가 부진했던 영향에 지수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실적 부진 여파에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이를 제외한 반도체주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과 자동차, 조선 등 시총상위 대형주 강세에 코스피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회복했습니다. TSMC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반도체주를 견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 넘게, 한미반도체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로보택시 상용화가 생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2차 전지주의 매물 소화가 진행되었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예상을 상회한 소비자 물가와 예상보다 약한 고용 결과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미 증시는 숨고르기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9월 CPI는 전년 대비 2.4%,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다만 주거비는 빠른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8천 건으로 2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허리케인 여파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보스틱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지지했고 반면 굴수비 총재는 점진적인 인하를 전망하는 등 연준 위원들의 의견 차이도 재차 확인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인민은행의 유동성 투입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미국 물가지표 결과에 하락했습니다. ECB가 올해 연말까지 50bp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보스틱 총재의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 언급에 장중 4.11%를 상회하기도 했고 유가는 중국 정책 기대감 및 허리케인 밀턴 여파로 3% 넘게 급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상보다 더딘 물가 둔화 속도에 미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왔던 만큼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11월 25bp 인하 가능성은 87% 수준으로 동결 가능성은 오히려 전날보다 축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될 예정이고 국내는 금통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투심 회복 여부도 증시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한 자료이고요. 김일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에셋과 해외주식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은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이유는 해고율이 낮기 때문인데 이 이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 수요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저희가 10인 이하 아니면 이제 기업들의 고용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지표들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우리 흔히 유튜브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인 기업 창업이 늘었는데 이런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렇게 노동 수요가 높다는 것은 구인율 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구인율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이직률이거든요. 하지만 10명 미만 소규모 기업들의 이직률은 지금 상당히 낮고요. 이런 것들이 또 해고율까지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이 상당히 협상력이 높아졌는데 이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리는 데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이 협상력을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높지 않은 시기에 굳이 이직을 하기보다는 협상력이 높았을 때 노동계약을 했던 현재 직장에 머물려는 그런 힘들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직률을 또 떨어뜨리는데 그리고 해고율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들에게 대규모로 재정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방만한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이게 가계 초과저축을 만든 것처럼 소규모 기업들에게 사실상의 초과저축을 제공했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버틸 수 있는 힘들을 키워줬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용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상당히 빠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기준금리 저점 전망치가 약 50bp 급등했고요. 경기가 우려만큼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금리가 오르는 거,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이 모두 다 금융주에게는 상당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화요일자로 금융주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카카오뱅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프리뷰 자료고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25,500원으로 7.3% 하향 조정합니다. 저희가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는 3분기 원화 대출이 저희 당초 기대치를 하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의 가계대출 성장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서 2024년과 2025년 대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24년, 25년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7.5%, 11.9% 하향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중심의 성장이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한 투자 포인트고, 플랫폼 경쟁력 그리고 낮은 CIR 비율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금리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임 통장을 비롯해서 저원가성 예금 비중 역시 여전히 프리미엄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1,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컨센서스를 3.5%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원화대출은 전분기 대비 0.8% 증가할 것이고, 님은 전분기 대비 3bp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담대를 비롯해서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모두 다 성장이 나오겠지만 그 성장률 자체가 낮고 시중은행과의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이자 이익은 10.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대출 채권 매각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코스트 레이쇼는 57bp, 신용잔고 증가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5bp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자료입니다. 3분기 프리뷰 자료이고요.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2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27% 수준이고요.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2%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전분기와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ASP는 3% 상승, 판매량은 0.4% 하락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제 N65 제품 출하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고요. GM으로 나가는 M86 제품도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 SDI 쪽으로 나가는 NCA 제품은 예상보다 출하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전분기 수준의 출하량은 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쪽 비용 부담이 전분기 이어서 전사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인종후견 양산 관련 초기 비용 부담이 2분기에 크게 발생했는데 3분기에는 그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천연흑연 쪽에서 주요 고객의 수요 감소로 적자가 또 나오면서 전체적인 적자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 2.8% 수준의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음극재는 큰 반등 없이 비슷한 업황 전망하고 있고, 양극재가 이제 삼성 SDI가 북미 제휴 공장 가동이 4분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NC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판매량 3분기 대비 4분기에는 19%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전일 2.1% 하락했는데 어제 주요 고객인 GM이 LG엔솔과의 합작 법인을 사용한 브랜드 얼티엄을 이제 폐기한다는 CNBC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GM이 전기차용 배터리 차기 폼팩터로 각형 전지를 강력하게 좀 검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제 삼성 SDI를 통해서 물량이 회복을 넘어서서 더 나올 수 있다고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력기기 산업자료 발간이 됐네요.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전력기기 업황에 대한 업데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에너지부가 1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송배 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기존에 예고되었던 IIJA 하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투자 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에 따르면 4개의 대규모 신규 전력망 설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 시 7.1GW의 신규 발전 용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보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다양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IIJA 하에서 진행되는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전력 및 에너지 부문에 총 730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이 중 전력망에 직접적으로 배정된 투자 금액은 145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후 발표된 IRA 법안에서도 신재생 발전 용량의 증설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리드 연결을 위해서 29억 달러가 추가로 할당된 바 있습니다. 이런 신재생 발전 설비가 송전망 확대의 가장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신재생 발전의 특성상 생산 지역과 최종 소비 지역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력 발전 설비 용량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이를 소비처까지 있는 전력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재생 발전단지 구축과 관련된 투자는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서 송전망에 대한 투자는 지연되면서 매년 전력망에 연결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신재생 발전 설비 용량이 2023년 2.6테라와트 규모에 이르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송전망 용량은 평균적으로 2020년 대비해서 2030년 기준 14%, 50년 기준 49%까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IIJ 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신규 송배정망 캐파를 감안할 때 추가로 추가적인 투자가 더 필요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전력기기, 특히 고압변압기의 공급 부족에 따른 가장 큰 수혜는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받고 있었는데요. 최근 투자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과연 현재 업황이 피크에 도달했는가의 여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련 투자 프로그램이 꾸준하게 집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신재생 발전 설비의 대기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단기간 내에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유학 먼슬리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이번 달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반등을 했고요. 이란의 미사일 발사 후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 우려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중국 재정 정책 발표되면서 유가도 좀 상승할 수요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생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유는 조금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제 마진도 최근에 2분기, 3분기, 그 다음에 10월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0월부터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돼서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중국 산업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산업용 디젤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항공량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수요도 긍정적이고 LNG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서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좀 보고 있고요. LPG가 이제 부산물인데 LNG에 정유사에서도 제품이 생산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PG가 상승을 하고 있고 LPG를 대체하는 납사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정제 마진을 반등시켜주는 요인이고 연말까지 LNG가 비싸게 유지가 될 경우에는 난방용 등유와 경유의 대체 수요도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금 정유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진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해상 운임이 반영이 되며 판가도 같이 낮췄기 때문이고요. 이것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시장 반등에 따라서 중국과 연동되어 있는 중국의 판매 가격을 국내 석유화학 업체도 적용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판가가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요처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중국 지수에 따라서 좀 석유화학 섹터를 좀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6월 초부터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모듈 수출이 미국으로 관세가 걸리면서 막히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수출량이 크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 5기가와트 정도를 8월 달에 미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미국의 설치량은 이제 한 달에 3.3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의 시황 반등은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JLMS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JLMNS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상장 대표 주간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JLMNS는 이제 믹싱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믹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산업에서 소재 재료를 요구되는 성능에 맞게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34억 원, 영업이익은 2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반기 말 수주 잔고가 2,89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 각각 318억 원, 288억 원 규모의 수주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수주 잔고 규모는 현재 한 3,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믹싱 장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드 설계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믹싱 기술의 적용 산업이 점점 확대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용 믹싱 장비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노스볼트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 믹싱 장비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방산, 우주향 산업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의 99.5%가 2차 전지 산업에서 발생을 하였는데요. 2차 전지 업황이 둔화될 경우에는 설비 투자가 축소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액 증가에도 수익성 개선은 느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영업이익률이 1에서 3% 수준으로 이제 업계 평균보다 좀 저조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장 초기 기업으로 재무적 투자 회수 시에는 수급 부담이 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자료입니다. 김세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신규 월간 자료가 발간이 돼서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긴 했지만 이내 또 최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게시하기 시작한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85.8%로 시장보다는 한 26%포인트 상회하는 수익률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적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는 IT 기업의 주가가 연초부터 이익 수준을 조금 상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도 전체 비중의 47%를 IT를 들고 있어서 IT 종목의 비중을 조금씩 이제 저희가 조금 줄여왔고요.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그러니까 올해죠, 시장 평균과 비슷한 수익률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MP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총 22개로 압축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액티브 비중은 65.5%로 설정을 해서 초과 수익을 거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다소 성장주를 중심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선행 PE 멀티플이 조금 높은 부분은 있지만 장기익 성장성을 반영하면 오히려 저희는 저평가된 종목들로 가져가고 있고, 저희의 12개월 선행 ROE 같은 경우는 34% 정도 수준으로 시장 2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전략은 지금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일즈포스닷컴을 지금 현재 편입을 했고, 탑픽스 종목으로는 알파벳,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인투이티브 서지컬, 브로드컴을 제시를 합니다. 알파벳은 여전히 광고 시장 점유율이 90%로 높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성장은 14%가 나오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현금을 지금 현재 과거에 애플이 보여줬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규모 정도로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주주 환원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광고용요금제로 전환이 되면 될수록 펀더멘털 마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일부만 전환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전환이 되는 부분부터 저희는 더 마진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고마진 옵텀 사업부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확장을 많이 해나가고 있고, 마스터카드도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결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종목 자료를 썼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VM웨어를 인수를 해서 이 인프라 소프트웨어 쪽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하드웨어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AI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서 연간 영업이익률 그리고 현금 흐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에이전트 포스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 플랫폼인데 단순 고객 문의의 상담 중에 90%를 일단 AI가 해결을 해주고 고객 전화 요약 그리고 영업 파이프라인 추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금일 준비된 자료 모두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